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IAEA 보고서가 예상대로 이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앞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두 분께 일단 IAEA의 보고서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은 예. IAEA 검증 결과를 존중을 합니다. 존중한다. 사실 이것보다 더욱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예. 그 기관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IAEA가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이제 결과는 일본의 어떤 방류 계획 예. 그리고 또 준비 상태가 국제적인 기준에 지금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예. 이게 나온다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방류 시기를 이제 정할 텐데, 네. 근데 이러한 것과 이제 방류 여부 결정은 물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이러한 과학적인 검증은 이대로 지금 존중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국민의 힘은 예.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IAEA 검증 결과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서 검증을 또 따로 하겠다. 예, 검증이 아니라 이제 조사를 해서 예. 이 보고서의 내용을 또 검토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IAEA 총장이 지금 오는 7일에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온다면서요. 되기 예.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설명이 따를 것이고요. 예. 앞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네. 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150페이지 가까이 되나 봐요. 그래서 다 이제 분석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야당은 특히 민주당은 보고서 내용을 거의 깡통 보고서 수준이다. 그리고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불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AEA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보고서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명과 건강에 대한 네.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검증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깡통 보고서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또 IAEA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력 진흥기구이면서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원자력 기구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핵심 뭐냐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의해서 환경 문제거든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발부터 좀 그 보고서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적했던 거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러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 네. 결정. 우리가 예. 국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 이제 국민의 이익, 국가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가 이익이 어디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말이죠. 건강에 되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가 이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약 방류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수산업이라든가 또 횟집의 어떤 자영업자들이 위험하다고 지금 내일 유기를 막 조장하고 있는데 그럼 방류를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잘못된 거고 방류를 했을 경우 어떤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 부분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부분이 위협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IAEA 보고서 내용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지금 검증 자체가 실질적인 결과의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IAEA가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보고서 자체에 IAEA는 빠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게 떠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일본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쪽에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서라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 방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IAEA가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IAEA 평가 결과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며
일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방류 여부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방류 방침을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방류는 하라고 IAEA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일본 정부가 결정하라 이렇게 물론입니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것이죠. 반박을 이제 우선 하면 사실 이 IAEA 검증 보고서는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예. 여러 나라가 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10여 다 개국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수용 참여했다고 여부 뭐 하죠. 이런 것을 예.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찬성을 하고 예. 다 존중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당만 반대한다. 이거는 오히려 이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국 정부도 반대하지 네, 않나요? 그다음에 또 예. 두 가지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번에는 뭐 알프스 검증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최종 보고서기 때문에 확인 안 한 예. 빠져 있습니다만 예, 예. 1차에서 6차까지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다 알프스 확인 시설에 대한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1차에서 6차 얘기하는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최종 보고서를 어떻게 믿냐? 이거는 예. 사실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최종 검증 보고서에는 네.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IAEA 산하의 세계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예. 또 미국, 우리나라, 또 프랑스, 스위스 이러한 기관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참여한 이러한 검증 보고서를 지금 부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된다. 자, 그런 우리나라 말씀을 과학자도 드리는 가서 것이고요. TF팀에 들어가서 네. 같이 조사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과학자를 직접 보낸 정부도 문정부였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하는 가지만 그 거죠.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예 검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네. 뭐 한두 달 걸린 게 아니라 오랜 지금 시간을 걸쳐서 좀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나온 최종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존중을 하지만 이것이 뭐 최종적으로 이게 방류 여부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것이 일본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이 보고서도 물론 분석을 할 뿐만 예, 아니라 어떤 해양 조사의 그 개수를 또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수산물의 뭐 검사도 강화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네.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단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박 의원님, 예. 우리나라만 뭐 IAEA 결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뭐냐면 일본 언론에서 지금 여론조사 했을 경우에 네. 과반수가 넘지 않잖아요.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일본 안에서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얘기한다는 건 TBS 조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거고 예, 지금 예. 일본 내 미야기현인가요? 거기에서도 좀 반대를 한 거고 일본 언론이라든가 일본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일본 하고 내에서도 여러 여론이 있죠. 언론이 있는 예.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만이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도 민주당만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가당치 않은 얘기고요. 예.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 단체들도 그렇고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찬성하는 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면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만 지금 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정부하고요. 미국 정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뭐 나왔다고는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조사 결과가 아니지 정부 입장이 않습니까? 아닌 다른 예, 그렇죠. 미국 시민, 국민 미민들 입장이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라 그거에 따른 예.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그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서 공개가 되고 예. 시민사회에서 반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결과를 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예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쳐다볼 때, 바라볼 때 예.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잣대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투쟁 대상이 IAEA로 바뀌었다. 이제 IAEA랑 싸워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IAEA하고 싸우는 전 세계 나라는 북한과 이란뿐인데 이제 민주당도 동참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태경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 4월 29일 날
당시에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입니다. 지금 예. 국가안보실장이에요. 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를 해요. 예.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10몇 명이 그때 이제 몇 년이었죠? 다 하는데 2021년 4월 29일. 2020년대. 21년 4월 29일. 그때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죠? 야당이었고 예. 조태용 그 당시 의원도 예.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서명했던 사람이 김기현, 예. 박진, 정진석, 최영두 뭐 이런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다 예. 공동 발의해서 반대 규탄을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의 저 얘기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가 저 민주당만 무슨 투쟁돼서 IAEA입니까? 예, 아니, 그 당시 아니, 때는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잘못됐다. 반대했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뭐냐면요. 먹방쇼잉하는 그 거죠. 당시에 결의안을 보세요. 우리는 IAEA 못 믿겠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상식선에 안 맞게 행동하는 건 뭐냐면 예. 답정 역시 그러니까 IAEA 지금 못 믿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IAEA를 왜 못 믿는지 아니, 거기에 제가 대한 얘기했잖아. 구체적 그 과학적 근거를 안전성에 대한 말씀을 부분이 하세요. 검증이 안 됐다는 과학적 말씀 근거를 드리는 얘기를 거잖아요. 하시고요. 결의안에 IAEA 못 믿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반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결의안 제출한 다음에 그래서 그해 7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IAEA 검증단에 김홍석 박사를 파견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여하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승계를 네,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여야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IAEA 말씀을 두 분이서 결과를 하신 것 왜 못 같은데. 믿는지에 예. 대해서만 과학적으로 한번 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그리고 제가 또 예. 여쭤볼게요. 예. 후쿠시마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전성에 아니 제가 대한 하나 더 검증. 여쭤볼게요.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후쿠시마에서 그런 식적으로 논점을 오염수. 흐리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제가 제가 여쭤보는 얘기하잖아요. 거예요. 지금 안전성에 대한 검증 지정학적으로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네. 일본하고 가깝습니다만 후쿠시마가 일본의 동쪽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일본의 동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되는 물은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요. 이게 해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태평양 쪽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태평양을 지나서 한 바퀴를 돌아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마치 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순간 마치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선동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무슨 이게 연어입니까? 예. 이게 뭐 오염수가 연어예요? 이게 오염수가 강물을 그러니까 일본 거슬러 갈 수가 없는 동해에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그 오염수가 태평양을 거쳐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태평양에서 가장 해양 조류학적으로는 예.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예. 지구를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내일 모레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 아니, 이제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말씀해 주세요. 뭐 과학적 근거 이제 특히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안전성 검사, 예. 안전성 검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안전성 검사에 미비하다는 점이 IAEA 보고서에도 나왔다는 것을 예.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을 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네.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잖아요. 일본 내에 땅에 묻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네. 꼭 방류만 하겠다라는 것은 일본의 도쿄 전략의 경제성에 대한 우선이고 일본 정부가 그것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대안으로 여러 도서국가라든가 한국에서도 그런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그것이 방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불식을 할 수 있겠느냐. 방류 이런 말고 땅속에 그러면 묻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있는데 방류 예. 그것도 방류도 보세요.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러면 이것은 뭔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일시에 방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전성에 알겠습니다.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예, 겁니다. 여야 입장을 좀 여기서 이 오염수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 민영 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 네트워크 JNN 여론조사 네네. 결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18살 이상 일본 시민 1,200명을 조사한 결과고요.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이 45%였고 반대가 40%. 그래서 앞서 말씀하실 때 이 조사를 일본 인용해서 내에서도,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일본 일본 내에서도 내에서도.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표현은 네네.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4일 1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 맞은 첫 주말에 호남을 찾았고요. 오늘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내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뭐 살뜰하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신뢰를 완전히 깰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 간에 좀 앙금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 사이. 예, 그게 오히려- 사실은 좀 예, 그게 문제인 부분이 거죠. 있잖아요. 지지자들이 예. 앙금이 있다고 하면 지도자들이 만나서 예. 그 앙금을 해소하고 오히려 분열을 극복하고 단합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우리 대표님의 지지 세력들 이런 분들은 뭐 이낙연 때문에 대선 졌다, 이낙연이 뭐 윤석열 찍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이 두 분 간의 화학적 결합이 되겠냐,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 의원님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당내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윤영찬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있잖아요. 이낙연이 윤석열 찍었다 이런 허위 사실이 당내에서 뭐 실제로 전해지고 그건 있습니까?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예.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지금 고난의 행군의 시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예, 어려운 예. 역경의 시대고 특히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검찰 예. 수사가 이어진 형국에서 그러면 이 대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복귀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패배 원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론도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겠는데 네.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 정치사회에서 지금처럼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든가 과도한 권한 집중에 의해서 검찰권의 남용이라든가 이것을 언제 지금 본 겁니까? 네. 과거 군사 정권을 뛰어넘는 이러한 정치 행태들을 볼 때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함께해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단일 대오 투쟁, 그러니까 대여 투쟁하는데 함께 해야만 네. 민주당이 되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다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당내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죠. 제가 이낙연 전 볼 때는. 대표는 지난번 광주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 많이 미흡하다.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라고 네. 비판을 했어요. 사실은. 예. 항상 어떤 일을 예. 할 때는 이제 선과 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병행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의 당 대변이면서 일을 할 때 예. 저는 선 대여 투쟁이 되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반면에 네. 어떤 부분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선 내부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병행론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그렇고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뿐만 아니라 네. 당의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과도한 권한 집중에 의한 남용을 반드시 견제하는 역할에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물줄기다. 근데 이렇게 두 분 보는 만나는 겁니다. 게 이렇게 예.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죠. 예. 이제 뭐냐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경선을 치렀고 네. 선의에 이제 경쟁을 했지만 또 그 결과가 승리를 했으니 모르는데 패배의 앙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군요. 아까 예. 그래서 이제 저 윤영찬이 화학적 결합 얘기하는데 화학적 결합 이전에 이제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저는 대여 투쟁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두 사람이 경쟁을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은 야당 대표가 됐고 이재명 대표,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1년 동안 해외에 있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직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사람의 저는 결합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이낙연 대표의 말을 보면 의미심장한 게 예. 도덕성 회복이거든요. 사실 근데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살포 의혹이랄지 예. 또 뭐 김남국 의원 사건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도덕성이 많이 떨어졌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예. 그런데 그 전면에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재판도 여러 개를 받고 계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좀 맞물려서 예. 이 도덕성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두 분의 결합은 예. 쉽지는 않겠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한 반국가 세력
이 표현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 원로들의 오늘 평가를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뱉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예.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서 있었을 적에 예. 실질적으로 그게 국가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예. 갈등 구조가 계속 가져되면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를 조성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를 조성하게 되면 뭐 경제도 별로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법이 예. 통상적인 정치조다라고는 어법이 좀 다르죠. 예.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렇죠. 예. 아 이분이 이거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세력이 규정한 세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싸움을 해서 제압을 해야만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뜻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의 노래를 불렀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요.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하실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와 지금 시장 경제의 두 축에서 이런 것을 저해하는 것은 헌법적인 행위이죠. 예.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노총의 간부들이 지금 뭐 간첩 행위를 했다 아니면 북한과 이렇게 오고 간 뭐 이러한 것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도 받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반국가적인 그런 그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반국가 세력은 저는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예. 저는 사실을 직시한 그런 말로 생각을 그러면 하고 사실상 있습니다.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민노총과 가까운 또 세력이 그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예. 뭐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제 하신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 반국가라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한 세력보다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수산업자와 뭐 여러 가지 뭐 횟집 사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민주당의 저는 아까 IAEA 결과도 지금 못 믿겠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정한 저는 그런 답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고래쌈에 좀 그러니까 새우등 터지는 게 사실 그러한 선량한 국민들이거든요. 네. 이것은 바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한 지금 민주당의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예. 행위에 국민들이 지금 예. 멍들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런 의원은 것도 저는 윤석열 광범위하게 대통령이 네. 그 표현한 것은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박성준 대통령이 의원님 이제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지목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거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반국가 세력이.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때 전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게 어디냐.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라는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랄까 하던가 인권이라든가 자유권적 기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자유주의고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라든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무시했습니까? 짓밟았습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 인식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시장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시장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럼 공산주의로 간 겁니까? 네. 반국가 세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렇게 정치를 해서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갈라치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집권에 대한 어떤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네. 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한 알겠습니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짧게 하셔야 됩니다. 어제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게 의회 독재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어제도 그 민주화 유공자법 날치기 여기까지 처리하셨잖아요.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의원님.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